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방송 시간 통해서 들어보고 또 해결해보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하님 어떤 부동산 좀 오늘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지금 투자금 한 30억 정도 있는데, 네. 강남권 쪽에, 네. 그 아파트나 꼬마빌딩 같은 쪽에 좀 투자가 어떨지, 네. 한번 대표님한테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강남은 이제 네. 그 압구정이나 삼성동이나 반포 쪽에 보고 있거든요. 네. 예, 아니면 상가도 강남 쪽으로 보고 있어서 네. 한 30억 정도 해서 어느 쪽을 좀 하는 게 나을지 지금 부동산 대책이 발표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잘 몰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좀 넉넉한 자금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마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조금 더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약 30억 네. 정도의 여유 자금으로 압구정이나 삼성동, 반포 쪽에 아파트에 투자를 할지 아니면 강남권의 꼬마 빌딩에 투자할지 한번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당히 네. 많은 자금을 갖고 지금 고민을 하시네요. 제가 그냥 계속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발표가 있어서 네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이제 내리게 되면은 고점을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네네. 쉽사리 이게 되게 될지 네. 모르겠어가지고요. 일단은 지금 전망이 어떨까요? 네, 전혀 다른 성격이에요. 하나를 생각하신 거는 꼬마 빌딩을 고민을 하신 거고, 다음으로 이제 삼성동이나 압구정이나 반포에 결국 이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를 고민하신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압구정은 재건축이라서 한 10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네네. 반포나 삼성동은 새 아파트도 꽤 있더라고요. 이렇게 볼게요. 쪽이... 일단 새 아파트냐 재건축 대상 아파트냐의 미래 가치를 놓고 볼 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투자를 하는 거는 미래를 예측하고 투자를 하는 거,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하신 지역 중에서 일반 아파트, 현재 새 아파트하고 투자성을 지닌 아파트 중에 어떤 게 좋냐 그러면 당연히 재건축, 즉 개발의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좋은 거예요. 네. 그러면 자금력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압구정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제일 좋을 수가 있죠. 내가 시기적으로만,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만 여유가 있다라면. 왜냐하면 지금 반포가 핫한 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삼성동도 핫하죠. 왜냐하면 한전부지가 개발이 되고 나면은 삼성동 일대에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들 같이, 특히 한전부지와 붙어있는 재건축 대상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향후 많은 가치 상승, 청담동에서 내려오는 하나의 또 다른 부촌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률이 높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강변 쪽을 끼고 있으면서 대규모 고급 주거타운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반포지구도 상당히 나쁘지 않죠. 그런데 강남에서 재건축 시장의 최종 종착지는 압구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압구정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상당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내가 10년 이상, 압구정 10년 내에 입주는 못해요. 재건축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최소한 15년에서 20년 정도까지 보셔야 되고, 그 정도까지 보고 들어갈 거라면 압구정을 들어가시는 게 맞고, 그게 아니고 당장에 조금 지역적인 호재와 이익을 조금 먼저 바라보겠다 그러면 삼성동 쪽이 아무래도 반포 쪽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전부지 개발이라는, 그러니까 대규모 업무타운 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반포가 삼성동하고 떨어진다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누가 먼저 저 지역적 호재가 더 큰 대형 개발 호재, 즉 업무타운 조성 호재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이야기니까 잘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꼬마 빌딩 투자하신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9.13 대책 발표를 했잖아요. 네. 9.13 대책 발표를 하면서 어쨌거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어떤 시장으로 이게 조금 더 풍선 효과가 날 확률이 높아졌냐면 수익적 목적을, 그러니까 수익형 목적을 갖고 있는 부동산 쪽으로 풍선 효과가 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강남 쪽에서도 꼬마 빌딩을 30억이라는 비용이 작은 비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남이라는 워낙 비싼 고가의 땅값을 형성하고 있는 곳에 진입을 하실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금융을 조금 활용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금융을 조금 활용하셔서 이왕이면은 특화된 거리, 예를 들어서 가로수길 말고 세로수길이라든가 아니면은 방배동 쪽에 뭐 카페촌 일대 카페촌에 확장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또 이 삼성동과 너무 붙어 있는 쪽보다는 삼성동에서 노년 쪽으로 들어오는 이면 상권 쪽에 있는 꼬마 빌딩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조금 더 면밀히, 그러니까 아파트는 내가 기간을 얼만큼 생각하는 거 있느냐에 따라서 지역 선택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꼬마 빌딩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큰 지역을 토대로 놓고 조금 더 접근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두 개의 성격이 좀 아파트와 또 꼬마 빌딩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먼저 전략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아파트 투자 역시 내가 원하는 투자 기간에 따라 좀 방향이 다르게 설정이 됐네요. 이 부분 꼼꼼하게 생각해 보시고, 조금 더 궁금한 내용 생기신다면 저희 잠시 후에 안내되는 무료 세미나에도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서울지역 번호 02-2638-3948번 무료 상담 전화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 도움드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신가요? 예, 직장 생활하는 제 딸이 네. 은행에 적금을 부는 것보다 살짝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조그만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어떻겠냐 의논을 해서 이번에 8월 말에 상계역 앞에 있는 상계벽산 아파트 18평을 계약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급하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사실은 상계동에 이제 주공 아파트를 살려다가 주저주저 하다가 못 사가지고 네. 급한 마음에 여기 상계벽산을 샀는데 이게 잘 샀는지 재건축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용적률이 높아서 네. 그럼 리모델링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저는 아이가 이제 한 4, 5년 갖고 있을 생각을 했는데 네. 더 길게 가져가야 되는지 투자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너무 걱정스러워서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자녀분이 은행 적금보다는 부동산 투자가 더 낫지 않겠냐라는 좀 재테크 고민을 하시다가 8월이면 얼마 안 되셨어요. 노원구 상계동의 벽산 아파트를 지금 전세 끼고 그러면 이제 매수를 하신 상황이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계속해서 가져가도 괜찮을지 앞으로 좀 향후 전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계벽산 아파트를 작년부터 보시다가 결국은 이제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이곳을 선택하신 것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드네요. 네, 맞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투자금이 좀 어느 정도나 들어갔을까요? 투자금 1억이요. 1억 정도요? 네.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이걸 고르신 것 같아요. 나쁘지는 않은데요. 네. 너무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엔 조금 위험성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왜 그런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상계 역세권이고, 또 단지도 제법 나쁘지는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약간 주상복합, 그러니까 전면 쪽은 약간 상가도 좀 끼고 있고, 그죠? 네. 그 소형 평형이 조금 많아요. 네. 그리고 용적률도 높고 그래서 재건축은 조금 힘들고, 여기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리모델링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네네. 리모델링이 서울시에서 올해 지금 현재 예정으로는 12월에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역세권에서 이렇게 용적률이 높아서 입주한 지는 한 20년 정도 이상 되고 용적률이 높아서 재건축이 불가능한 단지들은 조금 더 탄력을 받을 확률이 있으니까 이게 좋고, 또 여기서 제일 큰 호재는 뭐냐면 이 리모델링 호재보다는 이 상계뉴타운 있잖아요. 네. 이 상계뉴타운에 대한 호재가 커요. 그래서 이 지역이 노원구의 이 특징이 뭐냐면, 노원구의 특징이 입주 30년 전후, 그러니까 30년 전후로는 대부분이 노후 아파트 단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아무리 여기가 실거주가 강하더라도 지역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노후 아파트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이 상계뉴타운이 지금 이 노원구의 그 수많은 아파트들보다 제일 먼저 이 지역이 이제 새 아파트로 바뀌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랑 이 상계벽산이 바로 붙어 있어서 이게 딱 두 개예요. 상계벽산은 이 상계뉴타운의 개발이 장점도 될 수 있고 단점도 될 수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지역의 새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서 상당히 가격 격차가 커질 거예요. 그럼 가격 격차가 커진 가격 격차가 줄어드는 시기가 한 번 정도 있을 거고요. 다음으로 어떤 효과가 또 지역 내 퍼질 거냐면 실거주자들이 새 아파트로 이탈을 하는 현상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가격을 먼저 줄이는 단계가 1차고 그 다음에 수요 이탈로 인한 기존 노후 아파트의 개발이 불가능한 노후 아파트들의 가격의 정체 현상이 그게 2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조금 위험 부담이 크다라는 거는 너무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이 2차 시기에 딱 빠져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 시기를 노릴 수 있는, 즉 4구역이 입주를 하고 6구역이 입주를 하고 2구역과 5구역이 이주를 하잖아요. 네네네. 이게 한 3, 4년 내에 이뤄질 일이에요. 네네. 요 시기까지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처음에도 그렇게 생각은 했어요. 예, 가격이 오를 때 빨리 이거를 세금을 내더라도 빨리 처분을 네. 하고 이 새 아파트 단지 조성되는 곳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 네. 그래야 그 이후에부터 또 차익을 얻을 수가 있고 지역의 호재를 내가 다 흡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장기적으로 보지 네. 마시고 한 네. 짧으면 3년, 길면 한 4년 정도. 일단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상담 한번 하시고 움직이세요. 네. 선생님, 저기 동북선이 들어오는데 네. 그것도 호재가 되지 않을까요? 3개역까지. 동북선의 호재는 상계역보다는 은행 사거리 쪽의 호재가 더 커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너무 길게 보유하시는 것보다는 약 3, 4년 정도 뉴타운 입주 시기에 맞춰서 그때 다시 갈아타기 해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 들었으니까요. 그때 꼭 저희와 다시 한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지역번호 02-2638-3948번 무료 상담 전화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모두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 주신 내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4939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서대문구 연희 1동의 295의 1번지 투룸 신축 빌라를 투자 목적으로 작년 9월에 매입을 했습니다.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계속해서 보유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라는 질문 주셨어요. 자, 지금 매수하신 지 약 1년 정도 되셨네요. 앞으로 좀 어떻게 투자 전망 이끌어가야 할지 대표님 좀 조언을 주실까요? 자, 우리가요, 이 다세대 주택을 투자를 할 때는 조금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 다세대 주택은 수요자들이 대부분이 그러니까 3인 가족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또 직주 근접을 갖춰야 되고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역세권에 붙이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개발이 강하게 작용하는 곳에 붙이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일단은 지역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아닐 것 같고요. 그 역하구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리고 하나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서북선이 들어오게 되면 서부 경천철이 들어오게 되면 가까운 데 역세권으로 바뀐다라는 그런 호재는 있는데 일단은 현재 만약에 임대사업 등록을 하신 게 아니라면 그리고 다주택에 해당되시는 게 아니라면은요 너무 장기간으로 끌고 가시는 것보다는 서부선 서부선이 결정되는 순간 역세권으로 바뀌는 지역들은 일단 가격이 한번 올라갈 거거든요. 요때 정도에는 처분하고 나오셔야 많지 않는 지역인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컨셉과 목적과 목표를 갖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다세대 투자는. 그래서 다세대 투자를 하실 때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철저하게 직주 근접을 갖추는데 직주 근접 중에서도 업무타운 중에서도 이왕이면 소득이 조금 높은 지역의 업무타운이 해당되는 곳 그곳을 가면서 무엇보다도 역세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곳 조금 멀리 본다라면 최소한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는 들어오신 것을 투자를 하신다라면은 성공하는 투자가 되겠지만 이렇게 너무 호재를 멀리 기다려야 되는 곳에 가게 되면은 시간적인 그 기다림 때문에 조금 지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결국 너무 긴 장점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말씀이니까요.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은 조금 보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투자 방향 잘 점검해보시고 또 궁금한 내용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내용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5141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여유자금 5억 원으로 서울 지역의 다세대 주택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유망한 지역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자금이 좀 큰데 다세대 주택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떤가요? 네, 그러네요. 다세대 주택 투자를 하시는 분 치고는 자금이 조금 많이 움직이시는 분 같은데요. 일단은 어쨌거나 방향을 확실히 잡으셨으니까 그 방향에 맞게 내가 계획을 실현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일단은 다세대라는 거 말씀하셨고 유망한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이 유망한 지역은 여러분 서울시에서 이미 지금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요 자세한 그림과 함께 안내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이미 유망한 지역, 유명한 지역도 있지만 유망한 지역, 또 유명하지만 더 유망한 지역으로까지 다 선정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9.13 대책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요 부동산을 물론 정부에서 투기로 보는 그런 시선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조금 더 이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해 주십시오라는 신호를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거든요. 뭐냐? 장기적인 투자로 상품을 바라봐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도시가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 곳을 여러분 선택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3, 7, 12, 53 제가 누차 방송 중에서 가끔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죠. 그런 곳들 중에서도 이미 금액적인 부분이 조금 내가 높으니까 3도심을 먼저 바라보시면서 접근을 하신다라면은 충분한 투자 수익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 홈페이지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3도심에 먼저 집중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한번 공부해보시고 또 좁은 구역으로 좀 좁히셨다면 또 투자하시기 전에 꼭 다시 한번 저희와 상담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무료로 도움드리고 있고요. 다음 시청자분 바로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저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당산동 4가에 위치한 브라운스톤 당산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요. 네. 예, 해당 아파트를 저희가 매수했을 때 향후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듣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등포 당산동 4가에 위치한 브라운스톤 아파트를 보셨는데 실제로 여기서 거주도 좀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거주를 할 생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가능하면 제가 지금 실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거를 갭 투자 형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글로 갈아타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아파트를 팔고 일로 가야 할지 아니면 그 외에 투자 목적으로 접근해야 할지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브라운스톤 아파트입니다. 대표님과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재 거주주택이 있으시고 이제 네, 대체주택으로 볼 것이냐 투자용으로 볼 것이냐 이걸 선택하셔서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브라운스톤이 이 지역 내에서는 비교적 새 아파트네. 입주한 지 3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죠? 네. 제 기억으로는 이걸 아마 그때 그 지역주택 조합을 아마 진행했던 아파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네. 예, 그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거죠? 그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했고요. 네. 제가 이제 매수하려는 이유는 그 인근 아파트들이 대부분 다 구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네. 상대적으로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되게 저평가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평가일 것이냐 저렴한 것이냐는 우리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다 올랐는데 내게 안 올랐다라고 저평가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고 네. 다 올랐는데 내 건 새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밖에 못 올랐는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우리가 2, 3년 내에 서울에 입주한 지 신규 5년 이내 아파트 중에서 가격 상승률이 낮은 게 별로 없죠. 네네. 근데 이 브라운스톤은 생각보다는 낮아요. 네네. 그거는 왜냐하면 그만큼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평가를 볼 것이 아니고 왜 저렴했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네. 거기에 대한 부분은 간단합니다. 네. 물론 여기에 뭐 구민체육센터도 있고 이 주변에서 새 아파트가 없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게 나한테 장점으로 작용을 하지만 네. 일단은 아이들의 교육 여건이 기본적으로 충족이 되지 않는 이상은 지역 내 네. 아파트 가격 상승은 한계점을 발생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고 접근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역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또 여의도가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당산동 쪽의 아파트 가격이 더 상승 여력이 있는데 여의도 네. 재건축이 당분간 요원하잖아요. 그죠? 네네. 너무 장기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을, 갈아타기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건 좋고 네. 투자용에는 지금 시점에서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아니다. 네, 그렇죠. 이 지역에서 오히려 투자 목적으로 뭐 맞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당산역에 보면은 당산 서중학교하고 초등학교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 하나 있죠. 유원 아파트. 네네. 이런 것들이 재건축을 해서 새 아파트로 바뀌게 되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보유하고 있고 역세권이면서 지역 내 헌아파트 중심에서 남한 새 아파트 높은 가격 상승을 이뤄내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을 조금 해보실게요. 이게 갈아타기로 거쳐가는 게 아니면 하지 마시고요. 네. 순수 투자 목적이시면 왜냐하면 네. 당장 유원을 사시면 들어가면 너무 불편하니까. 네.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셔서 지역 내에서 가격이 약간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높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거주용으로 들어갔다가 지역 내 새 아파트 다시 갈아타는, 그러니까 계단 밟기 하는 걸로 활용하시기 좋다. 이렇게 결론 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실제 거주하실 목적으로만 찬성 의견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빠르게 문자 주신 내용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이 좀 되어 있거든요. 바로 연결해서 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바로 좀 말씀 들어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저는 간단하게 3가지 네. 문의 좀 드릴게요. 네. 저 지금 창동 주공 3단지에 거주 중이고요. 네. 노원구 공릉동 태강아파트 21평을 월세를 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거주 2년 포함해서 저희가 보유는 15년은 했고요. 네. 그래서 공릉동 태강아파트 전망이 어떤지 네. 그 매매나 보유나 그런 거 전망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시점이라도 임대 사업자를 내야 되는 건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유자금 3억을 네. 제가 맨 처음에 강남 다세대를 봐고 있었는데 네. 지금 강남으로 다세대를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상가 쪽이나 조정대상 외 지역으로도 가야 되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우선 빠르게 지금 창동 주공 3단지에 살고 계시지만 노원 공릉동 태강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까지 갖추고 좀 오래 보유하셔서 이걸 매도해야 할지 아니면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할지 이 부분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네. 창동 주공 3단지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지금 매입하신 거예요? 네, 그거는 2010년에 예. 부부 공동 명의로 증여를 받았거든요. 증여를 받았다고요? 공동명의로? 네네. 그 태강 아파트는 15년 보유하셨고요? 네네. 그럼 이미 태강 아파트는 이게 지금 일시적 2주택도 아니고 양도세 내셔야 되네요? 네네. 아, 이거 일단은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이 지역에 큰 이슈는 없지만 내 아파트를 단지를 바로 옆에 두고 지금 무려 2곳에서나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가 즐비한 지역에서 새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가격대 자체를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주변의 아파트들도 가격 상승 여력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보유하시면 좋겠는데 문제는 지금 이미 2주택으로 중과 대상이에요. 네네. 예,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방송 이후에 다시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억 갖고 아까 강남에 다세대를 살 것이냐 아니면 조정대상 규제 지역 외로 벗어날 것이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아무리 강한 규제가 들어와도요. 부동산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누가 더 많이 올라갈 것이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규제 지역이라는 건 뭐예요? 이미 실수요뿐만 아니라 투자 수요도 너무나 많이 진입을 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높으니까 규제 지역인 거잖아요. 네네. 아무리 규제가 강해도 규제 지역으로 들어오셔야지만 10년 뒤, 15년 뒤 훨씬 더 큰 웃음을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임대사업자는 지금이라도 내는 게 맞나요? 지금이라도 낼지 안 낼지는요.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방송 후에 다시 한번 상담 한번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